번째 경기 이제 헤타페 대 이제 발렌시아. 자, 우선 이제 헤타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수비수 지금 3명 정도가 결장 중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발렌시아 같은 경우에는 최근 라인업과 비교를 했을 때 이제 큰 결장자는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헤타페 지금 수비 전력 누수가 많이 크기 때문에 좀 수비에서 많이 좀 약해진 상황이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이런 결정자 누수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렸고, 우선 이제 헤타페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지금 리그 기준으로 봤을 때 아직까지 홈에서 패가 없을 정도로 극강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이제 원정과 달리 이제 헤타페가 홈에서는 지금 리그 경기에서 총 7경기를 치렀는데 4승 3무로 무패 행진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죠. 그리고 이제 뭐 헤타페 같은 경우에는 홈에서는 일단 수비도 나름 좀 안정적이고, 그리고 공격도 좀 지난 시즌에 비해 좋아지면서 나름 좀 업그레이드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약간 제가 헤타페라 보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발렌시아 같은 경우에는 최근 3경기 이제 1무 2패로 이제 성적이 저조한 상황입니다. 자, 그래도 일단 이제 발렌시아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홈 지로나 상대로 아쉽게 역전패를 당했지만 기대 이상의 좀 경기력을 보이면서 나름 좀 저력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조금씩 좀 폼이 올라오고 있는 그런 발렌시아라고도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일단 지금 전반적으로 양 팀 다 측면 수비가 좋지는 못합니다. 자, 하자 이제 발렌시아와 다르게 이제 헤타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풀백 2명이 이제 결정 중이기 때문에 이전보다 좀 측면 수비가 더 좋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쵸.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헤타페 같은 경우에는 오버래핑을 통해 좀 측면 전개 또한 이전보다 더 어려울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쵸. 그러니까 좀 측면에서의 그런 수비뿐만 아니라 전개에서도 나름 고전할 가능성이 있는 그런 헤타페라 볼 수가 있고, 그러다 보면은 전체적으로 발렌시아가 측면 싸움에서 더 우위를 점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이런 점까지 다 고려를 하면은 경기력 면에서는 원정이긴 해도 발렌시아가 좀 더 우세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자, 물론 뭐 이제 헤타페가 홈에서 흐름이 좋긴 하지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주전 수비수들의 대거 결장 및 현재 좀 발렌시아의 그런 페이스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은 이거는 그래도 발렌시아 사이드를 보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분석 결과 봤을 때 승패로 본다고 하면은 발렌시아 프랜스, 그리고 요거는 2.5 기준은 한번 배당 대비했을 때 오바 도전 경기 이 정도로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발렌시아 프랜스의 2.5 기준 오바. 자, 이렇게 이제 헤타페와 이제 발렌시아 경기가 마무리되었고, 그다음 이제 호펜하임 대 이제 보훔. 자, 우선 이제 호펜하임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1명이 결장. 그리고 이제 보험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2명이 결장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험은 그 외 몇몇 선수들이 지금 결장 의심이 상황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추가적인 약간 결장자가 더 생길 수도 있다. 이 점은 어느 정도 염두에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자, 일단 뭐 호펜하임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리그 기준으로 봤을 때 4경기 연속 지금 승이 없는 상태로 하락세를 타고 있고, 그리고 이전에 비해 공격에서 침체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호펜하임의 이런 약간 흐름이 다소 안 좋긴 하지만 언제든지 이제 공격이 터져도 이상하지 않은 팀이기 때문에 요즘 좀 어느 정도 염두를 해둬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원정팀 보험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홈에서 볼프스부르크 상대로 3대1 승리를 거두며 이제 좋은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 지금 리그 기준으로 봤을 때 5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이어가며 지금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최근 흐름만 봤을 때는 아무래도 보험이 더 좋은 상태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양 팀의 최근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이제 말씀드렸고, 이것도 이제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일단 전체적으로 보험이 점유율이 좀 많이 낮은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호펜하임이 점유율이 더 우세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좀 측면 수비가 좀 취약한 보험 상대로 이제 호펜하임이 측면 위주로 이제 공략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자, 다만 이제 최근 호펜하임의 공격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공격에서 고전할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이제 보험 같은 경우에는 롱볼을 통한 이런 역습
또한 어느 정도 염두를 해둬야 되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의 약간 좀 실점 부분도 어느 정도 좀 고려해야 되지 않나 네, 생각을 해봐요. 네. 아무튼 네, 이렇게 좀 간략하게나마 경기 양상까지 말씀드렸고, 물론 뭐 지금 보험이 흐름이 좋긴 하지만 여전히 지금 원정에서의 그런 경기력이 좋다고 보기는 많이 어려워요. 네. 그죠. 그리고 호펜하임과는 다소 좀 체급차도 좀 나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호펜하임이 충분히 좀 흐름 전환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한번 네,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을 다 고려했을 때 물론 현재 흐름은 보험이 더 좋긴 하지만 아무래도 보험은 여전히 지금 원정 경기력이 좀 불안정하고, 그리고 호펜하임도 이제 지금의 보험 상대로는 충분히 공격에서 살아날 여지도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는 저는 네, 이거는 호펜하임 사이드, 그리고 고배당으로 도전하실 분들은 한번 햄무 도전, 네, 요 정도로만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호펜하임 승에 고배당으로 햄무 보는 경기 이렇게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호펜하임과 이제 보험 경기가 마무리가 되었고, 그 다음 이제 유벤투스 대 이제 나폴리 세리에 경기죠. 자, 일단 이제 유벤투스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몬차 상대로 후반 추가 시간에 2골을 연달아 넣으면서 이제 2대1 역전승을 거뒀어요. 그리고 이제 유벤투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제 9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터밀란이랑 비긴 경기를 제외하면은 전승 중으로 경기력이나 흐름도 지금 굉장히 좋은 상황이에요. 그런 지금 상세 유벤투스라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원정팀 나폴리 같은 경우에는 최근 마차리 감독이 부임한 후 아탈란타 상대로 이제 승리를 거뒀긴 했지만 이제 레알 마드리드와 인테르 상대로 이제 연달아 좀 패배를 하며 최근 좀 분위기가 좋다고 보기는 많이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직전 경기 인터밀란 상대로 홈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3대0 대패를 당했죠. 그러니까 그만큼 좀 최근 흐름이 좋지 못한 이런 네, 나폴리라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네, 이것도 이제 경기 양상을 좀 간략하게나마 봤을 때 네, 점유율은 좀 어느 정도 나폴리가 좀 더 우세할 수는 있다고 봐요. 그렇죠? 왜냐면 이제 유벤투스가 이번 시즌 좀 점유율 위주의 약간 축구보다는 좀 더 약간 공격에 힘을 쓰는 모습도 많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점유율을 좀 어느 정도 포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점유율은 좀 더 나폴리가 우세할 수는 있다고 보지만 전반적으로 주도권은 유벤투스가 가질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 경기도 어느 정도 좀 빠른 템포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왜냐면 이제 뭐 최근 이제 나폴리 역시 좀 템포를 빠르게 가져가기 때문에 이런 점을 봤을 때는 좀 템포 빠른 경기로도 진행될 수 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고, 자, 그래도 현재 지금 공수 밸런스는 유벤투스가 더 좋기 때문에 좀 더 안정적으로 경기를 이끌 팀은 유벤투스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이제 경기 양상까지 간략하게나마 이제 말씀을 드렸고, 다만 이제 유벤투스가 최근 이기는 경기들을 봤을 때 이제 경기력에서는 우세한 모습을 자주 보였지만 이제 스코어만 봤을 때는 매 경기 1점 차 승리로 대승한 경기가 이제 거의 없었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 나폴리 전에서도 유벤투스가 뭐 이긴다고 해도 대승까지는 좀 다소 힘들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나폴리 또한 이제 솔직히 만만한 팀이 절대 아니기 때문에 좀 그런 식으로 만약에 흘러가게 되면은 이거는 뭐 무승부 가능성도 충분히 염두는 해둬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봐요. 그렇죠. 그래도 뭐 이제 최근 흐름이나 약간 경기력이 유벤투스긴 한데 이러니까 스코어적인 부분, 그리고 아무래도 좀 나폴리가 어느 정도 좀 충분히 반전을 일으킬 만한 그런 팀이기 때문에 이거는 저는 승패보다는 고배당 자비로 가져가는 게 좀 더 메리트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유벤투스 햄무나 안 그러면은 무승부 중에서 하나 골라가는 경기, 안 그러면 어느 바로 접근하실 분들은 영어는 오버사이드, 네,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유벤투스 햄무 5할부, 그리고 2.5 기준은 오버.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유벤투스와 나폴리 경기까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리강 경기죠. 몽펠리에 대 이제 랑스. 자, 우선 몽펠리에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2명이 결장. 그리고 이제 랑스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1명. 그리고 지금 공격수 1명이 결장 중입니다. 이렇게 양 팀의 결장자 누수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이제 말씀드렸고, 우선 이제 몽펠리에 같은 경우에는 최근 5경기 연속 지금 승이 없는 상태로 하락세를 타고 있어요. 네.
그리고 최근 지금 계속해서 저조한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이고 팔스너치페이님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원정팀 랑스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리옹 상대로 3대2 승리를 거두면서 팔스너치페이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팔스너치페이님 별풍선 50개 감사드립니다. 네, 일단은 바로 조합본이랑 추천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네. 지금 바로 보내드렸으니까 쪽지함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다시 한번 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팔순너치페이님. 자, 아무튼 계속 한번 좀 진행을 해보면은 일단 이제 원정팀 랑스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리옹 상대로 이제 3대2 승리를 거두며 이제 리그에서는 3연승을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랑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뭐 챔스에서는 이제 호벤이랑 아스날 상대로 이제 연달아 패배를 하면서 분위기가 좋진 않지만 그래도 뭐 리그에서는 좋은 흐름을 계속해서 지금 이어가고 있죠. 아무튼 이렇게 좀 흐름이 다른 양 팀이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뭐 이것도 경기 양상을 좀 간략하게 봤을 때 이제 랑스가 전반적으로 좀 압박 강도를 높일 것으로 봐요. 그래서 좀 어느 정도 그런 몽펠리에의 그런 볼 소유를 좀 최대한 좀 어렵게 좀 만들 것으로 보이고 측면 공격이나 그런 좀 침투 플레이를 통해서 공격 전기를 이어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몽펠리에가 지금 최근 득점력이 많이 저조하긴 해요. 자, 하지만 지금 홈에서의 공격 전개는 여전히 좋습니다. 그리고 역습 전개 또한 굉장히 좀 빠르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이제 좀 라인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랑스 상대로 좀 충분히 이런 좋은 득점 기회를 좀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어느 정도 좀 공격적인 경기 양상으로도 흘러갈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일단 뭐 랑스가 최근 이제 클레르몽 상대로 원정에서 대승을 거뒀긴 했지만 지금 뭐 챔스나 리그 통틀어 전체적으로 원정 성적이 좋지 못하고 그리고 원정에서는 다소 좀 삽질하는 경우도 많았어요. 그리고 이제 랑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좀 아스날 상대로 이제 좀 대패한 이후로 수비에서도 많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런 점까지 다 고려를 하면은 약간 홈 몽펠리에 상대로 랑스 정배 사이드가 좀 그렇게까지 끌리는 경기는 아니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요거는 분석 결과를 봤을 때 그래도 뭐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원정 랑스보다는 요거는 몽펠리에 사이드 볼게요. 몽펠리에 프랜스 그리고 고배당으로 도전하실 분들은 그래도 한번 무승부 도전 이 정도로 보고 그리고 어노바 같은 경우는 요거는 오버사이드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거는 몽펠리에 프랜승 무승부의 2.5 슈노바 이렇게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몽펠리에와 이제 랑스의 경기가 이제 마무리가 되었고 그 다음에 트벤테 대 이제 엑셀시오르. 자, 우선 이제 트벤테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한 명이 결장. 그리고 이제 엑셀시오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미드필더 한 명이 결장 중이에요. 이렇게 양 팀의 결장 자두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렸고 우선 이제 트벤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직전 경기 홈에서 극강인 고어헤드 상대로 원정에서 3대1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경기에서 굉장히 좀 좋은 경기력을 보였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호벤 상대로 진 걸 제외하고는 패가 없을 정도로 좋은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그런 트벤테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엑셀시오르 같은 경우에는 최근 좀 무승부 비중이 커요. 그리고 멀티 실점 이상을 많이 기록할 정도로 수비 또한 지금 좋지 못한 상태입니다. 물론 이제 엑셀시오르가 수비가 지금 많이 좋지 못하지만 그만큼 이제 공격 전개나 득점력도 좋은 편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득점력으로 많이 메꾸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아무튼 이렇게 양 팀의 그런 좀 최근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일단 이것도 경기 양상을 봤을 때 뭐 트벤테가 높은 볼 점유율을 바탕으로 전반적으로 좀 주도권을 가질 것으로 봐요.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트벤테 같은 경우에는 좀 라인을 올려 좀 측면 위주로 공격을 전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워낙 이제 트벤테 같은 경우에는 공수 전환도 빠르고 그러기 때문에 좀 이렇게 공격적으로 나선다고 해도 굉장히 좀 수비 전환이 빠르죠. 거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번 경기에서도 라인을 좀 올려서 공격에 나설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쵸? 그리고 이제 엑셀시오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역습이 빠르고 좋다 보니까 이번 경기 좀 트벤테 상대로 역습 위주로 좀 풀어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그쵸?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양 팀의 이런 경기 양상까지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렸습니다. 자, 일단은 아무래도 양 팀 다 좀 기본적으로 라인이 좀 올라간 상태에서 보통 플레이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수비에서 위험 부담이 있긴 하지만 이제 엑셀시오르와 달리 이제 평균적으로 트벤테는 수비가 많이 안정적인 편이다 보니까 이번 경기는 좀 엑셀시오르에 비해 안정적으로 좀 풀어갈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런 약간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했을 때 뭐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그래도 요거는 좀 트벤테 사이드가 좀 더 낫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요거는 분석 결과 봤을 때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트벤테 승, 그리고 요거는 1엔디 기준은 마인승까지 보는 경기. 네, 그리고 이거 3.5 기준은 배당 대비했을 때 한번 오바 도전. 네, 요 정도로만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트벤테 승, 마인승의 3.5 기준 오바. 네, 이렇게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경기죠. 자, 챔피언십 경기 코먼트리 대 이제 버밍엄. 자, 우선 이제 코먼트리 같은 경우에는 큰 결장자는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버밍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전 수비수 한 명이 결장. 자, 이렇게 이제 양 팀의 결장자 누수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이제 말씀드렸고, 자, 우선 이제 홈팀 코먼트리 같은 경우에는 최근 뭐 3경기 2승 1패로 나름 지금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어요. 네. 그리고 근래 지금 코먼트리 같은 경우에는 수비에서 많이 좀 안정된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좀 수비에서 안정감을 지금 보이고 있는 그런 코먼트리라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원정팀 버밍엄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최악체일 로더럼 유나이티드 상대로 이제 홈에서 무승부를 거두면서 그때 좀 많이 좋지 못한 경기력을 보였어요. 그리고 지금 버밍엄 같은 경우에는 원정에서는 7연패 중으로 굉장히 지금 좋지 못한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시즌 홈에서도 경기력이 그닥 좋다고 보기는 어렵긴 하지만 홈과 원정에서의 그런 경기력 편차가 굉장히 좀 크기 때문에 현재 뭐 원정에서의 경기력은 좀 많이 좋지가 못하다, 이런 지금 버밍엄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아무튼 네, 이렇게 양 팀의 그런 최근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이제 말씀드렸고, 일단 뭐 전반적으로 코먼트리 같은 경우에는 천천히 좀 템포 조절하면서 좀 안정적으로 경기를 좀 풀어갈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버밍엄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공격적으로 나서서 이제 득점 기회를 만들 것으로 봅니다. 네. 자, 다만 근데 지금 버밍엄이 공격적으로 나선다고 해도 이게 코먼트리의 수비를 뚫기는 좀 다소 힘들 수도 있다고 봐요. 네. 그리고 이제 오히려 이제 공격적으로 나서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라인도 좀 올라가기 때문에 코먼트리한테 오히려 좀 득점 기회를 좀 제공할 경우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쵸? 왜냐면 지금 원정에서의 버밍엄 수비 또한 많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좀 공격적으로 나가다가 역으로 좀 당할 가능성도 좀 염두는 해둬야 될 것 같네요. 그쵸? 그래서 이제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지금 버밍엄의 이런 저조한 원정 성적 및 이런 경기력을 다 고려했을 때 그래도 뭐 승패를 본다고 하면 코먼트리 사이드가 좀 더 낫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요거는 분석 결과로 봤을 때 이제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코먼트리 승. 네, 그리고 요거는 고배당으로는 한번 햄무 도전. 네,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무래도 이제 코먼트리가 어느 정도 좀 더 그렇다고 득점력이 많이 폭발적인 힘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는 고배당으로 햄무까지 한번 도전해보는 경기, 네,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오늘 해외 축구 분석은 전부 다 이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네. 자, 분석이 괜찮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추천이나 지그찾기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고, 그리고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아무튼 오늘도 끝까지 분석 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